축조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군에서는 종합정비계획을 올해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군에서는 큰 바다가 두 개가 있습니다. 고성만과 당항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바다는 현재의 모습이고 이 송악동 고분군이 있었을 때 모습이 훨씬 더 많이 들어왔을 것이다. 그것이 이제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정비계획을 통해서 고성만과 당항만의 해수면 변동을 밝히는 작업도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보이시는 저기 사우나 보이시죠? 고성 사우나. 그쪽 아래쪽까지 바다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성만을 통해서 그리고 당항만을 통해서 이 소가야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항해자들이 이 송악동 고분군을 가장 먼저 바라보는 첫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는 고성만에서 들어왔을 때 이 큰 무덤이 웅장하게 있는 것을 상상하시면 그 당시의 모습을 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7호분은 여러분이 보이시는 지금 제 오른쪽으로 가리키고 있는 이 고분이 7호분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그 당시의 모습은 주차장으로 주변에 이용이 되고 있고 이 고분군이 정비되기 전까지는 콩나물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콩나물 공장에서 콩나물을 키우게 되면 가장 필요한 게 물입니다. 물. 그래서 여기에 우물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조사 과정에서 그 당시에 이용했던 우물이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콩나물 공장이 있으면서 이 고분군을 이제 파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분군이 처음 조사할 때는 13.5m 아주 작은 고분군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발굴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이제 주고가 이제 넓게 나오는 26m짜리 고총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보다 훨씬 큰 무덤이었고 저 아래쪽에 있는 민가까지도 이 무덤의 범위가 원래는 뻗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들이 이제 이후에 민가들이 들어서면서 파괴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분군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고분군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봉토를 먼저 만든다는 것입니다. 섬 봉토를 만들어 놓고 나서 거기 가운데를 파가지고 매장 주체부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섬 봉토 후 매장, 이것이 이제 소가야 무덤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무덤도 섬 봉토 후 매장으로 이루어졌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봉토를 먼저 만들고 위쪽에 이제 매장 시설을 만들다 보니까 이 위쪽에 있는 매장 시설이 지금 현재 훼손이 돼서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번 발굴 조사를 통해서 이 하부의 이제 성토 구조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저 뒤에 보이시는 가장 큰 1호부를 조사했을 때는 매장 주체부가 15기, 한 개의 매장 주체부와 주변에 있는 배장묘까지 해서 15기나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그 아래 하부 성토 구조만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매장 주체부가 없음으로 해서 하부 성토 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는 거대 구조물을 만들려면 튼튼한 기초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여기 까맣게 보이시는 이 흙이 보일 겁니다. 그쪽 길가 쪽에서 보시면 이 흰색 페인트 아래쪽이 새까만 저지대 흙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지대 흙을 깔아가지고 한 15cm에서 20cm 정도 깔아서 기초부를 만들고, 여러분 보시는 흰색 페인트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이 이제 광물을 쌓기 위해서 어느 정도 구획을 합니다. 분할 성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획했던 이 공간을, 하나의 공간을 갖다가 저희들이 낮춰서 조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거대한 흙을 쌓았을까? 이런 것을 밝히는 것이 이번에 발굴의 목적이었고요. 이 무덤의 주구의 끝자락을 찾아서 실제 이 무덤의 원상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덤은 직경이 26m 되는 무덤이었고, 이렇게 지금 주구가 단절되어서 나오는 주구들이 확인되는 이름은 조사하고 동일한 축조공법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단 말은 동일한 조묘 집단, 무덤을 만드는 집단이 별도로 있어서 이 무덤들을 계속해서 왕릉 무덤을 전문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이 무덤을 만드는 장인들이 이 무덤을 만들었다,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똑같은 공법으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토목공법이 뭐냐? 이렇게 이제 분할을 하는 겁니다. 분할을 해서 여기 보시면 이런 이제 토개라고 부릅니다. 이제 점토 덩어리를 갖다가 양쪽에 이렇게 놓고 이렇게 이제 다져서 쌓아 올립니다. 그러면 또
토기를 양쪽에 넣고 또 다져서 쌓아 올리고 이런 수없이 많은 반복을 해서 이 구조물을 쌓아 올리는데 저기 보시면 흙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이용하는 검정색 흙이 있고 구룡에서 가져온 이제 산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룡에서 가져왔다 해서 그냥 산토라고 부르겠습니다. 편의상 제주도에서 가져왔다고 해서 저토라고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토와 저토를 대결되게끔 딱 쌓았던 것이 이 소각동 고분군 무덤 축제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다른 흙을 갖다가 두 가지 흙을 이용해서 쌓느냐? 부부는 지금 여기 멀리서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산토가 있고 저토가 있고 산토가 있고 저토가 있고 물속에서 다른 흙을 갖다가 계속 반복해서 대적해야만이 튼튼히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규칙성을 계속 지켜서 쌓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높이는 2m 정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 고분군은 죽으로 봤을 때 높이 한 4m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덤을 확인한 것도 중요했지만 이 왕릉 무덤 이후에 통일신라 시대 여러분들이 지금 밟고 있는 이쪽에 보이시는 게 통일신라 시대 건물지가 되겠습니다. 이 통일신라 시대 건물지에서 토기가 나왔는데요. 이 토기가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저 뒤쪽에 유물이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보시고 그 토기에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그 명문에 성수라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한 60m 직경이 한 2m 내외입니다. 아주 큰 건물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출토된 막대가 경주 왕경에서 나오는 수막대, 안막대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건물지는 아니고 간이나 관련된 건물지일 것이다. 그래서 이 고총을 조사하면서 통일신라 시대 소가의 이후에 세력인 신라가 왕릉을